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대진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자구도 속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진표가 재편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연대를 강조하면서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43.4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사표를 던진 지 약 한 달 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를 제쳤습니다. 수락 연설을 위해 무대 위로 오른 김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 등을 연단위로 불렀습니다. 반드시 당면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도 내걸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후보는 승복 연설 이후 김 후보와 포옹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당 경선 주자들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발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3차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하고 또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진실로 이번에 저와 경쟁했던 훌륭한 분들을 다 모시고 앞으로 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직격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상기시킨 겁니다.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어떻게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합니까? 뭐 부지사한테 시키고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 논란을 제외하면 두 나라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우리가 싸울 일이 있나요? 일본도 조금 조심하고 우리도 좀 잘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출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또 뭐 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 만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1세대로 불립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 후보는 정계 입문 뒤에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김 후보가 지나온 길을 김호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어린 시절을 판잣집 단칸방에서 보냈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하며 상경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19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위장 취업을 하며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1986년 민주항쟁 과정에서 2차례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하던 설난영 여사를 만나 결혼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김 후보가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1990년대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추진하는 등 행정가의 면모도 보이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뒤에도 정치 활동은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전광훈 목사와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 색채는 더 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도 홀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결과 예상이 됐던 결과입니까? 네, 김문수, 한동훈 캠프 모두요. 이 경선 직전까지도 승리를 서로 장담을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56.53 대 43.47%, 10%포인트 차 넘는 승부였습니다. 이변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을 때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선두권이었던 김문수 후보였죠. 결국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 결선에서도 당원대 민심 50대 50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승부처는 어디였습니까? 당심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선 1, 2차 경선 때는요.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세부 득표율을 발표했습니다. 당심과 민심 갈린 게 처음 드러난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한 민심 여론조사에선 약 52대 48, 두 후보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당원 투표에선 22%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당심이 결국 승부를 가른 거죠. 경선이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처럼 1대1 구도로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후보가 맞붙은 적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오늘 결과로요. 당심은 결국 반탄, 탄핵 반대에 있었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2차 경선에서 떨어진 홍준표 후보 측의 현역 의원들이 대다수 김문수 캠프로 합류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어떤 전략도 뭔가 유효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덕수 전략이었죠.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 김 후보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같은 탄핵 반대 후보들 중에서도 정확히 차별화되는 지점이었고요. 결국 본선에서 김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는 이런 결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역시도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키포인트였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 후보와 한 전 총리 단일화를 바라는 여론이 80% 이상이었거든요. 김덕수 전략, 당심을 정확히 겨냥했고 명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아깝게 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승복을 했어요. 네, 한동훈 후보 승복 연설에서요. 김 후보를 뒤에서 응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선을 총관리했던 황우여 선관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선 맞붙었을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경선에서 진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승복하겠다라고 해서 이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 측근인 박상수 전 대변인도 22대 대선으로 간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고요. 한 후보 탄핵으로 대표직에서 쫓기듯 물러났었지만 5개월 만에 다음 정치적 행보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세진 기자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최종 후보 선출 직후 한 전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이던 김 후보는 숨 좀 돌리고 이야기하겠다면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뭉쳐야 살고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또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축하와 또 격려 말씀도 하시고.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방식과 시점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선출된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숨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 전 총리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하고. 다만 목표는 대연대, 연합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나라를 위한 마인드로 3분이라 단일화 진정성은 흔들릴 여지가 없다며 이르면 내일 이유를 막론하고 만나 실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일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 등을 감안하면 당 안팎에선 오는 7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각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정치권 원로들이 모여있는 헌정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개헌에 대한 의지와 함께 빅텐트를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튿날 바로 헌정회를 찾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대철 회장을 만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이뤄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정회와 또 우리 국민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꼭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다가 최근엔 개헌이 당장 급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빅텐트에 대한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빅텐트가 무슨 특정인을 향한 무슨 공격의 빅텐트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빅텐트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거는 개헌을 위한 빅텐트입니다. 한 전 총리는 개헌 빅텐트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세진 기자와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선출된 직후에 바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바로 2차전, 그러니까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가 축하 전화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단일화 방식은 충분히 대화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듯 말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캠프 관계자들 이야기 종합해봤을 때 시간 끌면 안 된다, 진정성으로 밀고 가야 단일화 효과가 있다면서 속도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시간이 정말 촉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이든 캠프들에서든 단일화의 골든타임 단 나흘 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후로 일, 월, 화, 수요일 이렇게요. 다음 주 10일, 11일 후보 등록 끝나기 전까지도 시간은 더 있지만 당에서는 마지노선을 수요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인 국민의힘 기호로 포스터나 공보물을 인쇄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 활용하려면 7일에는 모든 게 완료돼야 한다라는 계산인 거죠. 그렇다면 이 단일화 논의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에서는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가 오늘 내일 두 후보 간 단일화 룰 협상을 단판 짓고 월요일, 화요일 중 여론조사 그리고 수요일에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이런 말도 했어요.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적이면 더 쉬웠을 거라고요. 입당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지 단일화 협상이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일단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양측 모두 이 단일화가 끝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빅텐트 논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들에서 보신 것처럼요. 한 전 총리 민주당계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을 오늘 만나서 개헌 연대를 강조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처럼 범민주 진영의 반 이재명 세력과도 연대를 열어놓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낙연 전 총리와의 구체적 대화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 천천히 얘기하자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는 연대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죠. 바로 이어지는 단일화 국면, 이후 빅텐트 연대까지 하루하루 급박하게 진행될 협상들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강원도를 찾아 지역 민심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와 지지자들의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검복을 갖춰 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동해안 벨트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사흘째 민심 공략에 나선 건데 악수를 하고 손바닥을 부딪히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던 어제까지와는 현장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지지자들의 접근이 막힌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라 이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또 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요. 이해해 주시겠죠? 예.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손은 못 잡아도. 대신 이 후보는 노트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이 주는 의견을 받아 적었습니다. 관광 명소인 해수장 두 곳이 없어지고 다 폐업하고 다 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의 당면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들을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아쉽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도 당세가 약한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 등 단양 8경 벨트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대법원 탄핵에 힘을 싣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긴급 의총에도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당 지도부에서도 대법원을 향한 탄핵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은 고등법원도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법관 탄핵 주장을 인용하는가 하면 대법관 10명의 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100만인 서명 운동 링크를 홍보했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둔 오늘 대법원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진보 진영에서 탄핵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탄핵은 오히려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당 핵심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당 내부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은 서울고법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이 후보 측의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재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한 서울고법.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하루 만의 결정으로 재판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편 송달과 함께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 측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우편 송달에 실패하면 인편 전달을 시도하는데 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법원 서류를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던 경우가 있어 이번엔 동시에 전달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법원은 이 후보가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소환장이 우편과 인편 전달로 이 후보 측에 전해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공판부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 양형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해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꼼수 부리지 말고 빨리 재판받으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걱정하지 말고 법원 집행관을 만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이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직접 접촉을 제한하자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늦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한 겁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재명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집행관 만나시고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이젠 사법 쿠데타라고 협박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눈에는 국민이 안 보이냐며 국정 공백을 초래한 책임감을 갖고 이성을 회복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5월 초 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입니다. 입구부터 긴 줄이 들어서 몇 바퀴를 둘러봐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시간 전에 오기는 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돌았어요. 주차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짐을 붙이고 또 줄을 서야 합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출국장으로 향하는 통로가 하나뿐인데요. 출국하려는 사람들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는 줄만 꼬불꼬불 4줄이 겹쳤습니다. 20분을 기다려 출국장 입구를 통과해도 보안 검색대에서 또 줄을 서야 합니다. 여기에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하려는 여행객들은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8시 30분 수속인데 지금 너무 촉박해서 지금 결국 교체를 못하고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일찍 공항을 찾았습니다. 김해공항이 항상 휴일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항상 한 2시간 무조건 일찍 와야 되니까. 이번 연휴 기간 김해공항의 예상 이용객 수는 17만 9천여 명. 오늘만 3만 명이 넘게 찾아 가장 붐볐습니다. 지난달 주말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공항 측은 혼잡 대책으로 이번 주말 수속 시간을 10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인력은 그대로라 혼잡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제2출국장도 빨라야 오는 9월 문을 열어 올해 휴가철에도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한 여중생이 친구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이를 말리지도 않고 웃고 떠들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여중생이 앞에 있는 동급생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과하는데도 계속 때립니다. 주변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립니다. 학폭 영상이란 제목으로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10대 여중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엔 가해 학생과 부모 신상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가 퍼져나갔고 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동안에 학폭 신고나 이런 게 된 게 없었어요. 이제 영상이 먼저 배포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라 지금 긴급 소집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지만 당시 방조했던 학생들은 여전히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각각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한 새마을 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짜고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 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 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금고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금고의 임직원들이 공모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액을 끌어낸 겁니다. 단일 금고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총액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A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깡통법인 20여 개를 설립해 87건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초 정기검사 도중 해당 건을 적발해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5월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4명이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업무 배제된 직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및 면직될 예정입니다. 한 고객은 불안한 마음에 주말임에도 금고 앞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출 관계가 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돈을 좀 며칠 정도 뺏기는 게 있어가지고 출금 제한이나 저거 거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 불안해서 나와본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예치한 고객으로서 화가 난다 등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 2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대출에 대해선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대출은 중앙회 심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검사 역량 확대 등을 통해 고객 보호와 내부 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 소속사나 제작진을 사칭해서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식당. 지난달 24일 유명 배우들이 올 거라며 특별한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내일 단체로 예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배우분들도 좀 같이 방문하실 거고 혹시 와인을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식당 측이 와인은 없다고 하자 대신 사달라고 합니다. 배우님께서 자주 가시는 회식 장소에 연락해보니 그 주류업체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 좀 부탁드리고. 하지만 예약 당일 나타난 사람은 없었고 180만 원 상당 식재료 값은 물론 고가 와인값 56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사기 이런 거는 제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원의 또 다른 식당도 비슷한 수법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예인분들이랑 좀 간부급들 거기서 회식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SNS 업로드는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해당 소속사에 직접 확인해 화를 면했습니다. 와인 얘기를 마침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와인을 좀 찾고 있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경찰은 최근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 400여 건을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을 준다. 요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 홍채 정보를 가상화폐 업체에 넘기고 이 돈을 받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신원 정보의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강보인 기자입니다. 홍채 인식기에 본인을 인증하면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단지 문구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문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에게 홍채 인증을 유도하는 겁니다. 10대를 노린 신종 사이버 범죄 수법 추적해봤습니다. 늦은 오후 한 카페. 앳돼 보이는 일행들이 동그랗게 생긴 기기 앞에 서성입니다. 모자까지 벗고 다시 시도하는 건 바로 홍채 인증이었습니다. 성인이라면 인식 후 가상화폐로 보상받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라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암암리에 홍채 인식만 하면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10대들 사이에 퍼진 건데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가로 돈을 더 받는 피라미드식 수법이 쓰였습니다. 애들한테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친구가 권유를 했어요. 자기 10만 원 받았다고. 해당 업체 홍채 인식기에 인증하려면 미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예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한 건데 이때 꼼수가 등장합니다. 홍채 인식기도 10대 인증 관리에 허술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교복 입은 친구들 좀 원래 안 되는데 되긴 해요. 안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불법입니다. 업체 측은 홍채 인식은 만 18세 이상만 참여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접근은 철저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의 홍채 인증을 유도한 일부 성인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어디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매매라든가 정상적인 수집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착취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유 생체 정보인 홍채 정보. 한 번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360 강보인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광화문 도심이 젊은 엄마 아빠와 어린 자녀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아차를 끌고 도로 위를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선에 선 부모들이 유아차를 앞에 두고 준비 운동을 합니다. 어깨 돌리기를 하는 엄마 아빠를 따라 아이도 몸을 풀어봅니다. 3, 2, 1, 출발! 출발 신호에 맞춰 유아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점점 숨이 차는 엄마 아빠와 달리 아이들은 편안한 자세로 도심 풍경을 구경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유아차 마라톤, 총 1,000개의 팀이 참가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풀리고 확실히 달리고 나니까 그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러닝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5km 코스로 달리기 팀과 걷기 팀이 나뉘고 48개월 이하 자녀와 유아차를 반드시 동반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참가자들이 이곳 결승선을 쑥쑥 통과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이번 대회는 육아로 운동이나 외출이 어려운 양육자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유아차만 모여서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서울시는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번 주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회의 콩클라베가 열립니다. 연기 색깔을 통해 교황 선출 여부를 알리는 굴뚝도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와중에 교황 옷을 입은 합성 이미지를 올려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보도에 이솔 기자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소방대원들이 갈색 굴뚝을 고정시킵니다. 성당 내부엔 소각용 화로도 마련됐고 바닥에는 추기경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열리는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콩클라베 시작을 앞두고 바티칸의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뚝은 콩클라베에서 투표 용지를 소각할 때 연기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검은 연기가, 차기 교황이 선출됐을 때는 흰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The ballots on which the cardinals have written the name of the new pope are burned after each vote. It's added with an additive, a chemical additive they're put into a stove. 이런 가운데 자신이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던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교황의 옷을 입은 AI 이미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백악관마저 해당 사진을 공식 SNS 계정에 올리자 일각에선 10계명을 어긴 인물이 차기 교황으로 코스프레한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 위에 동전 800만 개가 쏟아졌습니다. 이 동전을 싣고 달리던 트럭이 전복된 건데 이걸 수거하느라 14시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고속도로 주변에서 작은 회색 물체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줍거나 삽으로 푸고 흡입기도 동원해 모읍니다. 현재 시각 지난달 29일 미 텍사스에서 새로 제작된 동전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10센트, 우리 돈 140원짜리 동전 800만 개가 도로에 쏟아졌는데 쏟아진 동전들의 가치는 우리 돈 약 11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각 어제 호주 시드니 인근의 한 고속도로. 도로 한 구석에 작은 금속 조각들이 한가득 모아져 있습니다. 한 트럭이 싣고 가던 금속 조각들을 흘리면서 차량 약 30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고 교통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We're going nowhere at the moment, so nowhere fast. So I don't know how long this is going to take. 금속 조각들은 기계 결함 때문에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분한 듯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 구급차가 들어오고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시각 오늘 새벽 인도 서부 고아주에서 열린 힌두교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0 जी जो भाविक है जो हॉस्पिटल में अभी एडमिट है इसमें से 10-12 लोगों की स्थितियां अभी तक क्रिटिकल है. 현지 경찰은 경사면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인데 20일간의 뭔가요? 네, 바로 열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1명으로 시작해 20일 동안 치열하게 치러졌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3차 경선으로 김문수, 한동훈. 네, 오늘 후보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두 후보들 모두 입장곡부터 자신감을 잔뜩 드러냈습니다. 전당대회 동안 자신만만한 표정을 이어갔지만 결과가 나오기 직전 살짝 긴장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 직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무대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인사를 했고요. 특히 김 후보는 딸과 아내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설한영 씨 한번 올라오세요. 제 딸 우리 동주 또 우리 사위 손자 손녀 있으면 올라오세요. 이리 오시오. 네, 한동훈 후보도 아쉬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 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한 후보 결과에 승복한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했는데요. 훗날을 기약하는 듯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 후보 직후에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기지 못한 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슬프진 않습니다. 제가 본선에 가면 턱걸이 30개 하는 걸 보여주는 라방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뭐가 소환이 됐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SNS 발언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이 왜 갑자기 소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두고 논란이 번지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의 이 발언이 과거 발언과 다르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16년 이 후보가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 후보 당시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했던 게 재조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에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에서 발간한 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의 말 바꾸기에 관한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맨 뒷장에 이재명의 말 바꾸기 거짓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면서 이 후보가 남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서 보여주기에 나섰습니다. 때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하는 정치인의 말. 다시 한번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연휴의 시작부터 비가 내립니다. 오락가락하던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하루 반짝 맑았다가 모레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 나들이는 내일이나 모레 낮에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보로서는 월요일 하루 제주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내내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겠고 해상에서는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짚어보면요. 아침에 서울이 9도, 춘천 6도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지난 뒤 수요일부터 큰 일교차 속에 맑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